네, 국회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국회는 조금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가결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취재 기자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투표 결과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8년 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헌정사상 세 번째로 있는 이 탄핵 가결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은 헌재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즉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투표의 결과를 숫자를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야권이 192표가 나왔을 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7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겠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찬성을 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192명의 범야권이 모두 찬성했다는 전제하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공개 찬성을 밝혔었죠.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5표, 그러니까 12표가 더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5명의 의원들이 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이 투표 전에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대거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추가로 국민 여론, 당론 사유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5명의 의원은 지금 결국에는 탄핵 찬성으로 이 지금 투표를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투표가 끝나고 나서 로텐더홀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여야 반응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투표 직후에 이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서 의원 전원과 함께 이번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국정 안정에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힘을 쓰겠고 동시에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당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2차까지 이어지는 대통령 네. 탄핵 소추안과 관련돼서 내부에서 경론도 많았고 네. 당론은 탄핵 반대로 정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네. 그런데 결과는 탄핵 가결로 나왔습니다. 네, 이 가결로-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 저희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입장문을 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곧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책임론, 본인의 거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게 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권한 이 범위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이 사실 헌법과 법률에는 이 명확한 권한이 없는 게 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은 되는데 논란의 가능성 사실 좀 여전히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조계의 중론은 말 그대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단 현상 유지 수준으로 봐야 한다. 현상 유지 수준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정치권으로 좀 보면은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황교안 이 권한 대행이 일부 좀 적극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 이 법조계의 중론은 말씀드린 대로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 현상 유지 수준을 좀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같은 이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좀 부딪힐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거가
국회가 종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소를 가야 하는데 네, 네, 네. 지금 국회에서 가결로 끝났으니까 이후의 절차,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이 180일 이내에 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네. 일단 이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 탄핵 심리의 시작은 이 소추위원인 국회 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하면 심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이 헌법재판관 이 9명이어야 하지만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게 되는데 헌재법상에 문제는 없다는 게 일단은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헌법재판관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냐, 그 또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탄핵안 이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때문에 이 추가 선임이 없다면 지금에 있는 6명의 재판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탄핵안이 인용되게 됩니다. 지금 6명의 인적 구성을 좀 보면 이른바 보수 중도 성향이 4명이고요. 진보 성향 2명입니다. 지금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2차례 탄핵 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가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91일이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180일 이전에 충분히 좀 빠르게 석 달 전에 좀 빠른 심리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법조계의 시각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앞서 오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네. 당론을 끝까지 탄핵 반대로 네.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네. 탄핵이 가결됐고 네. 또 이 과정에서 네. 뭐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네. 밝힌 네. 의원들 외에도 네. 추가적으로 네. 가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네. 있었는데 네. 의원들이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네. 상황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네. 것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거 수준이라고 할 만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여당 소속,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일단은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 여당 내에서 충분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당 내에서는 이런 책임론과 함께 앞서서 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었고 네. 추가로 5명이 나온 의원들도 친한계 의원 아니냐, 이런 의심, 불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 내에서 말 그대로 계파 갈등, 정말 책임론 사퇴론을 중심으로 당 내 계파 갈등이 정말 극심한 상황으로까지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은 결국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대통령 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무엇에 집중하게 되나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 소추안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 상설 특검, 또 일반 특검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이 국회 차원의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권을 발동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이 실체, 그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 전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들이 진행이 되면 네. 말 그대로 이번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상황이 정점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이런 실체를 밝히는 작업과 함께 앞서서 보신 대로 동시에 국정 안정에 좀 매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을 목표로 네.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탄핵 지금 심리가 곧 시작이 되지만 동시에 이 내란 혐의, 또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지금 동시에 이 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탄핵안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구속 기소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기 시작하면 최장 180일인데 네.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네. 180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끝난다면 네.
대선의 시계가 더 빨라지고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 원칙적으로는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60일 안에 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지금 뭐 동시에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검경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탄핵 심리 절차가 이에 만약에 연동이 돼서 탄핵 결과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결과가 혹시나 혹여 시계가 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선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이 야권에서는 지금 이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과 좀 맞물려서 지금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이냐도 앞으로 정말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전국이 말 그대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상황으로 다시 또 가게 됐습니다. 지금 오 기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네. 거가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돼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건데 이것이 2심 재판이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네. 6개월, 3개월인데 네. 1심은 늦춰졌고 네. 일단 2심이 3개월이라면 네. 이것도 몇 달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또 3개월 안에 이 2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이 통지서도 지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 통지서를 좀 수령을 해라. 2심 재판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통지서마저 최소한의 지금 절차마저 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국민의힘 의도대로 뭐 재판 지연이 맞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지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